에하, 안녕하세요. 게임 읽어주는 에랑입니다. 8월 세 번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한 개의 이벤트와 캐릭터 리뉴얼 패치와 사냥터 조정, 편의성 개성 업데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이벤트 소식입니다. 시즌 졸업이 2주 남았습니다. 8월 17일 내일부터 2주간 접속 시간에 따라 매일 시즌 장비 강화 제로인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과 투발라 광석, 세련된 마력의 블랙스톤, 발크스의 조언, 발크스의 외침을 도전 과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이벤트가 시작되어 아직 진행 중인 이벤트가 많아서 신규 이벤트를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자이언트와 커세어가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각성 자이언트의 개선입니다.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길어 기존 기술 콤보를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빈 시간을 실속 없는 기술로 채워야 했었습니다. 이제 흐름 진영 파괴 기술이 화염 연쇄 기술로 리뉴얼되어 더 강한 피해를 짧은 시간 내에 입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신병 기술을 기술 슬롯에 할당하였습니다. 흐름 난타의 조작법이 우클릭으로 편해졌습니다. 흐름 고대의 파동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피해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황폐와 땅울음, 흐름 난타, 흐름 파열포가 모두 피해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거북목이라는 단 하나의 단점을 가진 비운의 캐릭터라 평가를 받는 자이언트가 각성 상태에서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이언트는 전승과 각성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각성 커세어입니다. 각성 커세어의 대대적인 리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기술 말려드는 와류와 수면을 꿰뚫는 소살 기술이 추가되어 원거리에서 더욱 맹렬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너울을 가르는 소살 기술의 동작 속도가 빨라지고 파도를 내치는 소살 이후 연계가 부드럽게 개선되었습니다. 파도를 내치는 소살 기술의 커맨드가 추가되었고 적중률 증가 효과 추가와 기술 피해량이 상향되었습니다. 백병정, 제압 기술이 피해량이 상향되고 정신력 회복이 생명력 회복으로 변경되고 10초간 치명타 확률 증가 24%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까마귀의 표적 기술의 공격거리가 다른 기술들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선장의 명령 개시와 선장의 명령 종결 기술이 선장의 명령 개시로 합쳐져 하나의 기술로 변경되었습니다. 합쳐진 만큼 피해량도 상향되었습니다. 활딱 생선 해적단의 맹세, 해적단 출격 기술의 모든 회피율 감소 효과가 삭제되고 행동대장의 타격수 증가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해수의 유혹, 흑정령, 해수의 유혹 기술의 정신력 소모가 삭제되고 타격마다 정신력 회복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물안개 효과의 타격 성공 시 끌어옴 효과가 PVP에서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흑정령 해수의 유혹 기술의 물안개 효과가 타격 성공 시 5초간 공 시전 속도 감소 15%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피해량이 상향되었습니다. 흐름 대지를 가르는 소살 기술이 작살 기술 이후 좌클릭을 통해 편하게 연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흐름 파도 넘기 기술 사용 시 파트라카 상태가 유지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라바오가 선장을 우선하여 행동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선장 출격, 백병전, 돌진, 태양을 가리는 소살, 바람을 누비는 소살 기술들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상용 캐릭터이자 컨셉 캐릭터로 여겨졌던 커세어가 리뉴얼되었습니다. 신규 기술들의 추가와 아쉬움이 많았던 기존 기술들의 대대적인 상향으로 앞으로 멋진 해적의 모습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오네트 오도어의 정령수가 가문 가방에 넣어 가문 내 모든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통합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약작이라는 노가다 컨텐츠를 견디지 못해서 외면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는 사냥터의 변경 소식입니다. 먼저 신규 사냥터 죽은 자들의 도시와 퉁그라드 유적지의 변경 사항입니다. 두 사냥터의 몬스터의 배치가 일부 재조정되고 전리품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두 사냥터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고대 자연 마력의 수정, 거인 아이템이 가공 및 통합 거래소 등록 가능한 수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의 도시 사냥터입니다. 검은모래 인도자 태흐물인 전령이 주문을 방해했을 때 얻는 버프의 지속시간과 버프를 획득할 수 없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전령이 주문을 방해해서 넘어졌던 몬스터들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생명력이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폭발하며 사망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태음을인의 전령이 이동할 때 땅을 내려 찍는 공격의 피해량이 3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태음을인 전령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틀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태음을인 전령이 전투 시작 시 울루키타의 정수 효과를 제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음을인 신념의 기사의 생명력이 233% 증가되고 기사가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부름받은 몬스터의 출현 주기가 빠르게 변경되었습니다. 태음을인 전령과 궁견, 수색병, 정예병, 부름받은 수색병, 부름받은 정예병 처치 시 포식의 정수 아이템 획득 확률이 기존 대비 1.3배 증가되었습니다. 태음을인 신념의 기사 처치 시 포식의 정수와 쿠아디르 파편 아이템 획득 확률이 기존 대비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퉁그라드 유적지입니다. 퉁그라드 인도자가 날아가며 처치될 때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퉁그라드 인도자가 어떤 상태에서 처치되더라도 날아가며 처치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퉁그라드 인도자가 날아가며 처치될 때 주변 몬스터에게 방어력 감소 효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퉁그라드 인도자가 전투 시작 시와 공격 중 울루키타의 정수 효과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퉁그라드 고행자의 공격 패턴이 변경되고 처단자의 공격 모으기 동작이 느리게 발동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퉁그라드 유적지 사냥터 정보에 획득 가능한 봉인된 검은 마력의 수정이 노출되지 않던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엘비아 영역 거인의 주둔지입니다. 사냥터 일반 필드에서 출현하는 몬스터의 재출현 시간이 21% 감소되어 더 빠르게 출현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마르니의 밀실에서 출현하는 몬스터의 재출현 시간이 일반 필드에서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거인족 처치 시 소모되는 아그리스의 열기 소모량이 3배 증가하였습니다. 거인족 싸움꾼, 거인족 전투병 처치 시 획득 가능한 잡동사니 아이템의 획득 수량이 3개에서 5개에서 2개에서 4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칼페온 지역의 마르니 밀실에서 출현하는 몬스터의 개체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엘비아 거인족 주둔지 마르니 밀실에서 출현하는 몬스터의 개체수가 12% 증가되었습니다. 엘비아 헥셀 성역 마르니의 밀실에서 출현하는 몬스터의 개체수가 11% 증가되었습니다. 엘비아 오크 캠프 마르니의 밀실에서 출현하는 몬스터의 개체수가 13% 감소되었습니다. 가시나무 숲의 특정 공허를 품은 절망의 눈 위치가 소폭 이동되었습니다. 네 번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많은 모험가들이 수궁의 도리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심청의 신묘한 어항을 획득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 재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청의 신묘한 어항은 수궁의 도리오에게서 매주 획득할 수 있는 5색 빛깔족의 4개를 모아 의뢰보상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낚시를 하는 유저들에게는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심청의 신묘한 어항은 다음과 같은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항은 50칸의 가방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항을 가방에 보유하고 있을 시 낚시로 획득되는 물고기들은 자동으로 어항에 보관이 됩니다. 어항에 보관된 물고기는 무역관리인에게 판매 및 황실 낚시 납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청의 신묘한 어항에 물고기를 보관하면 가격 보증기간이 5배 늘어나고 꺼내면 다시 5배 줄어듭니다. 가방의 무게가 100%를 초과하면 어항에 물고기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빈 어항은 메이드 및 마그누스를 통해 다른 창고로 이동할 수 있지만 물고기가 보관된 어항은 불가능합니다. 꼭 얻어서 낚시 전문 캐릭터가 사용하도록 합시다. 5번째 업데이트는 편의성 및 개선 사항입니다.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진행 중 일부 컷신에서 카메라 떨림 효과가 개선되었습니다. 아침의 나라 벽계소원 근처에 있는 장난깨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버프 효과를 직구 중 재간동이 의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화를 통해 상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시즌2 발라 장비를 일반 장비로 개량할 때 가장 높은 강화 등급의 부위만 목록에 노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VP코어의 장난감 목마, VP코어의 뿔필이 도전과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두 아이템을 획득하여 조합하는 튜토리얼을 추가했습니다. 라피 베드 마운틴의 개량형 망원경 부품 획득 시 월드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라피 베드 마운틴의 개량형 망원경 사용 시 노출되는 시스템 메시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라피 베드 마운틴의 개량형 망원경을 다른 영지의 창고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거래소 UI 내 판매와 구매 수량 표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서버 이동창의 벨리아 1, 2 서버에 성장 서버 마크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운을 투자해둔 거점의 레벨이 공헌도를 회수하더라도 유지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회수한 거점의 경우 다시 공헌도를 사용해서 거점을 연결하면 거점 레벨 효과에 따른 아이템 획득 확률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투자의 캐릭터를 변경하지 않고 가문 내 캐릭터들의 기운을 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버그 및 오탈자, 길찾기 안내 등이 수정 및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세 번째 업데이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매주 열심히 일하는 펄어비스의 업데이트를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시즌이 2주 남았습니다. 신규 복귀 유저들은 시즌 종료 전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한 주가 되겠습니다. 시즌에서 남겨준 숙제가 있다면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즌이 종료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시즌에
더 많은 활동을 노려보는 것도 또 다른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 주에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또 봐요. 에바!